네, 지금부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주최하는 20대 대선 공약 국민 백인 현장평가 컨퍼런스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김은종 사업국장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지난 2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대선 후보 선거 캠프의 공약 책임자들을 초대하여 20대 대선 교육 공약 국민 백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경쟁교육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전략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컨퍼런스에 앞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만든 책임, 공정, 행복 교육을 위한 12대 공약에 대해 각 캠프의 대책 및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캠프, 심상정 후보 캠프의 공약 책임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공약을 검증하였습니다. 이후 국민 백인 평가단은 대선 후보 측에서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와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당일의 내용들을 토대로 12개 공약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공약과 그다음에 정책이 유독 잘 보이지 않는 20대 대선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할 교육공약을 직접 평가하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단의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정지영 공동대표, 홍민정 공동대표가 차례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국민들에게 차기 대통령이 제시해야 할 교육 공약의 방향을 물었을 때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경쟁교육으로 무너진 교육 생태계를 치료하기 위한 공약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었던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경쟁교육 패러다임을 출생아 수 25만, 아니 그 이하로 곤두박질 치는 초저출산 시대에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TF팀 운영, 전문가 간담회, 시민 참여 간담회, 포럼, 대선 공약 마련 컨퍼런스, 대규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마련한 12개 공약에는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대선 후보 교육 공약에 대한 국민 백인 평가 결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경청했는지에 대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평가 방식은 아래 기자회견문 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총평입니다. 전체 총평 첫 번째로 유보통합, 학교 책임교육 강화, 자기성장평가제 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와 경쟁보다 성장 외치지만 수능 개편 없는 정시학대 공약 내놓는 등 경쟁교육 고통으로 인한 치명적인 상처를 치료할 즉시 처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20대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에 대한 총평은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개인의 성장 중심의 초중고 교육, 학교 책임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만족도 제고,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현행 대입제도 개선, 대학 서열과 임금 격차 문제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설계도와 시공 능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의 국가 책임 교육 강화 방안과 자기성장 평가제와 관련된 공약을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경쟁교육 유발 요인인 대입제도에 대한 즉시적인 처방이 부재하거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국면의 교육공약은 경쟁교육 고통 해소 차원에서 효과적인 공약이 다수 포함되어 많은 변화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아동인권 보장, 자사고 특목고 폐지, 고교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방안 등 출신학교 차별 금지 등 관련된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위의 공약과 관련된 유아, 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자사고 예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 고교 학점제, 2015 개정교육과정과 부합하는 수능은 절대평가, 거점 국립대 및 공영형 사립대 육성 등의 정책을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자사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외에 제대로 추진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동인권법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고 수능 절대평가는커녕 상대평가가 유지된 수능의 영향력을 대입해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대학 서열에서와 관련된 정책은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는 어찌 보면 교육정책 퇴행의 시기를 보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은 매년 역대급 사교육비 폭증을 비롯해 부모의 배경에 의해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의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지는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따라서 20대 대선 후보라면 입시 경쟁 고통이라는 근본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놓친 과제들을 복귀하는 것을 시작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저출산 문제, 그리고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가져온 교육 격차를 해결할 진일보한 공약을 내놓아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요 대선 후보들은 단기적으로는 고교전 과목 성취평가제와 한계에 봉착한 수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후에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수능 자격고사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유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4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단기적 방향, 즉 경쟁교육 고통을 치료할 즉시 처방이 없거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와 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들의 수용력이 높았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용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 시 출신학교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직무능력에 따른 채용을 언급했습니다. 임금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은 4명의 후보 모두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표준임금 체계 도입, 적정임금제도 적용,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원금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임금 보장, 윤석열 후보는 학력별 임금 차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와 임금격차 해소 관련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다면 학벌이 임금격차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옅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높은 대학 서열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교육 고통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장 오늘 경쟁교육 고통에 놓인 학생의 삶에 대한 즉시 처방이 부재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은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후보들 공약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당 부분의 공약을 수용하고 적절한 정책을 다수 내놓았지만 교사 전문성 신장과 교육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공약이 미흡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교사 전문성 신장과 교육 불평등 해소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며 영유아 보육과 교육 체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책임교육 영역에서 제시된 고교체제 개선 관련 공약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고교 학점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위치한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 전형과 체제 개선 관련 내용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 걱정이 당초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포함했던 교원의 전문성 신장 그리고 교원 평가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교사들이 학생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의 반응을 의식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답변서와 컨퍼런스 현장에 참여한 박백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고려할 때 이 후보 측이 제시한 교육공약의 아킬레스건은 고교 학점제 추진과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모순입니다. 현행 대입제도는 수시를 축소하고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다소 상향하겠다고 하면서 고교 학점제에 부합하도록 향후 대입제도는 개선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교 학점제에 따른 대입은 2028학년도부터 시행되는데 교육부는 해당 대입제도를 2024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고교 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일찍 발표해서
과도기에 놓인 학교 현장이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사교육 걱정을 비롯한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정시는 물론이고 수시에서까지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해온 흐름이 고교학점제는 물론이고 이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설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면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를 마련한다는 모순된 공약을 국민이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쟁교육 고통 해결과 관련해서 공약들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또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교육 공약에 대해 국민평가단은 4개 공약을 매우 미흡하다, 8개 공약을 반영 안 함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고교체제 개선과 대학 서열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문제인식에서부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교육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은 물론이고 초, 중학생까지 입시 경쟁에 뛰어들게 해서 정부가 해결 정책을 내놓는 상황을 연출하도록 한 고교 서열화에 대해서 극단적인 평준화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평등성뿐만 아니라 수월성도 추구되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대학 서열 해소 관련 공약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의 서열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의 사회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국민평가단의 반영 안함이라는 평가는 매우 적합해 보입니다. 4명의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한 총평에서 경쟁교육 고통에 대한 즉시 처방이 없다고 했지만 그나마 단계적 방안을 제시한 것은 심상정 후보입니다. 고등학교 전 과목 성취평가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등의 단기적 방안과 수능 자격고사 전환 등의 중장기적 방안이 정책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심상정 후보는 책임교육 영역에서 제시된 학교 책임교육 강화와 자기성장평가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용과 대입제도의 정합성이 돋보이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민 추천 12개 공약을 기준으로 한 국민평가단도 매우 적절하다 평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해로운 사교육 근절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도 학원 휴일 휴무제와 과도한 학원 선행 학습 금지 등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교원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교원 평가 내실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학 서열 해소 방안과 관련해 대학 네트워크 참여 대학을 거점 국립대로 한정한 것도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국립대에 한정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대학 서열을 해소할 만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 현장 질의에 나선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와 관련해 사립대를 포함하면 좋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정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6개 공약은 미흡, 나머지 6개 공약은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동 주치의 제도, 사교육 의존하지 않는 교육체제 구축을 내세운 학생 행복 추구와 해로운 사교육 근절 등의 공약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제시한 정책이 과연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19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공약은 사교육 고통 완화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공약이었으나 이번 대선에 제시한 공약은 오히려 사교육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 학업 성취를 책임지게 하는 학교 책임 교육 강화와 관련된 공약의 경우 기초학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연도별 미달 비율 해소를 제시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목표를 세우고 달성 시 인센티브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초학력 진단을 통과하기 위한 사교육이 유발되는 부작용은 물론이고
학교와 교육청의 서열화라는 추가적인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9대 대선 국면에서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선지연 후 추첨하고 영재학교 과학고를 위탁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고교 체제 개선에 대한 공약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도 대학의 자율과 재정 확충이라는 다소 모호한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동의하겠지만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재정 지원과 자율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수시 폐지, 정시 확대와 수능 자격고사화를 동시에 제시한 대입제도 부분입니다. 대입의 80%를 절반은 수능 100% 전형으로 절반은 수능과 고교 내신을 각 50%씩 반영하는 전형으로 설계하는 것은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해로운 사교육 근절 정책의 일환으로 수능 자격고사화를 제시했습니다. 수능 자격고사화는 환영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수능 점수로 줄 세우는 입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다가 일정 점수만 획득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수능 자격고사화로 어떻게 도약할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교육과 외부 스펙 유발로 박근혜 정부부터 축소 및 폐지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온 특기자 전형을 10% 확대하는 것도 퇴행적 공약으로 판단됩니다. 내 후보의 공약을 볼 때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어 반갑습니다.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한다는 명제에도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선 후보들이 만약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난 10년을 반드시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지식 암기 중심의 입시 경쟁보다는 학생의 성장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교육과정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학 입시를 결정하지 못했고 그나마 쌓아올린 공교육 정상화, 학교교육 혁신의 지분은 수능의 영향력 강화 기조에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대학 입시가 바뀌지 않더라도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은 이루어져야겠지만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일관된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사교육 걱정은 경쟁교육이 아닌 학생의 성장, 나아가서는 학생의 행복이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되는 정책 결정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이 펼쳐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기자분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련하라는 3번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선 후보는 경쟁교육 고통을 치료할 즉시 처방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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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각 후보 캠프는 오늘 국민들의 평가를 경청해서 반드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약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